통계 단원이 이 책에는 그냥 한 단원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조금 나눠가지고 갈게요. 자, 우선 맨 처음에 시작하는 통계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건 이산 확률 변수죠.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분포 이건데 이산 확률 변수랑 반대되는 말은 뭐였더라? 이산 확률 변수의 반대는 연속 확률 변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이산 확률 변수 그러면은 표가 딱 생각나고, 그치? 요렇게 표로 x 값이 확률 변수 x가 x1, x2, x3 이런 식으로 딱딱딱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확률 분포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딱딱딱 끊어져 있지 않고 쭉 연결되는 모양이라서 그래프로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확률 변수를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이산 확률 변수는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자, 대부분 이렇게 표를 그리는 문제는 표가 완성되면 그 이후에는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표를 직접 주어준 문제는 특히나 별로 어려울 게 없고, 내가 직접 표를 그려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만 좀 신경 써서 연습을 하면 되겠고, 이 표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요 P1부터 Pn까지 다 더하면 1이라거나, 그지? 혹은 모든 P 값들은 다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다거나, 이건 뭐 확률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표에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자, 여기서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선 이제 평균을 구하고 싶을 때 이제 이렇게 곱해가지고 구하잖아. 터치펜이 안 돼. 잠깐만. 왜 안 되지? 잠시만요. 됐다. 자, 평균을 구할 때는 우리가 위에 거 아래 거 이렇게 곱해가지고 구하는 거 다 알잖아. 이렇게 쭉 곱해가지고 더해주면은 평균이 나온다. 그걸 식으로 나타낸 게 이제 요거죠. 그 다음에 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분산인데, 분산을 구할 때 우리가 항상 맨날 이걸로 계산해요. 분산 구할 때 요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요걸로 계산하잖아. 분산 구할 때, 그치? 자,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보면 분산을 구하는 원래 방법은 얘가 아닙니다. 그죠? 이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은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식이고, 원래 분산의 원래 개념은, 원래 이 분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상태 왜 이러지? 배터리가 없나? 자, 원래 분산의 개념은 뭐냐면 이게 원래 분산의 개념이에요. 요거 기억나니? 이거 중딩 때 배웠던 건데, 혜지 기억나? 정선아 기억나? 이거 이 여러분들 분산이라는 게 원래 그 분산이라는 단어가 분산되어 퍼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게 분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퍼져 있는 정도를 구하는데 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할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개념과 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는 이 계산은 맞지 않아요. 이건 이제 편하게 하려고 이제 공식을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원래는 요게 분산의 진짜 개념이에요. 요게. 자, 이거를 이 식을 잘 살펴봐. x에서 지금 m을 뺐죠. x에서 m을 뺐다는 건 뭐냐면 요 부분만 우리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편차라고 부릅니다. 기억나니? 편차. 이 x를 별량이라고 하잖아.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편차라고 부르죠. 그 편차를 제곱을 시켜서 평균을 낸 거야.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분산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원래 분산의 원래 뜻이야. 생각해봐. x하고 m 사이의 이
차를 제곱했으니까 이거는 언제 커질 거냐면 x들이 m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이 x-m의 제곱은 커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처음 식이 분산의 진짜 개념에 가까운 식이라고. x-m의 제곱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x들이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니까 분산이 커지는 개념인 거지. 그치? 반대로 x하고 m하고 가까우면 이 x-m의 제곱이 작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분산은 작아지는 거지. 그죠? 평균에서부터 퍼져 있는 정도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원래 분산을 구하는 원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가 수업할 때 이 분산을 구하는 원래식에 대해서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많이 강조는 안 했었거든. 근데 여기 이제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요 개념을 동원해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분산을 구하는 이 첫 번째 개념에 대한 문제고, 요 문제 먼저 풀고 올게요. 102쪽으로 한번 가보자. 102쪽. 자, 102쪽으로 가서 102쪽에 7번. 요거 답 한번 찾아봐야 돼. 102쪽에 7번. 답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이 문제를 좀 전에 내가 막 분산의 개념에 대해서 막 설명한 다음에 이 문제를 딱 보면은 이 식이, 요렇게 생긴 식이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산을 생각할 때 그냥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만 생각하면 이게 무슨 뜻이지? 잘 모른단 말이죠. 이거를 뭐 다 전개시켜가지고 생각하게 되는데, 자,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지금 이 식의 모양상 이 3분의 8 부분이 얘가 지금 누구를 나타내는 부분인 걸 알 수 있어? 그쵸, 얘가 바로 평균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편차 제곱의 평균은 분산이다, 그걸 의미하는 식이기 때문에 문제를 보자마자 아, 그러면 이 녀석의 평균은 3분의 8이구나 라는 거를 보자마자 캐치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안 그러면 이제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야. 식이 되게 복잡해지죠,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자, 그럼 평균이 3분의 8이다 라는 걸 생각했으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A, B에 대해서 두 가지 식을 얻을 수 있는데, 먼저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B가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평균이 3분의 8이니까 평균 구하는 식을 써보면 6분의 1 더하기 2A 더하기 1 더하기 4B, 얘가 평균 3분의 8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얘를 분수를 없앨까요, 둘 다? 얘 분수 없애면 2A 플러스 2B는 1이죠. 이렇게 되고, 요놈 같은 경우는 한번 정리하면은 2A 플러스 4B가 이쪽으로 넘기면 얼마니? 6분의 7을 빼는 건데, 얘가 6분의 16이니까 6분의 16에서 6분의 7을 빼면 6분의 9가 되겠죠. 얘가 2분의 3이네. 그냥 이렇게 빼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빼버리면 A가 소거되니까 2B가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2B가 2분의 1. 그러면 B가 4분의 1이고 A도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지금 A 값 4분의 1, B 값 4분의 1 이렇게 찾은 상태에서 그럼 이제 분산을 구해봐라 이건데, 여기서 분산을 구할 때 이 문제에서 알려준 이 식으로 구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계산이 더 그냥 별로죠. 그죠? 뭐 1에서 3분의 8 빼고 2에서 3분의 8 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방법대로 분산을 그냥 다시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원래 알고 있는 방법대로 찾으려면은 얘가 필요하잖아. 이거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 해주기 위해서 1, 4, 9, 16 x 제곱들을 써놓고 제곱의 평균 구하면 6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네. 그치? 그러면은 6 더하기 8인가요? 그러면 6분의 49, 네, 6분의 49. 여기에서 평균의 제곱 빼면 되니까, 그치? 우리는 평균이 3분의 8인 거 알고 있잖아. 자, 그래서 분산 구하면은 6분의 49 마이너스 9분의 64. 네, 다 계산하시면 18분의 얼마나? 19? 네, 요렇게. 그치?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분산을 구하는 원래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네, 그거였습니다. 98쪽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98쪽에서 여기 지금 요 얘기 한 거예요. 분산을 구하는 첫 번째 식에 대한 얘기 요거.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식 같은 거 여러분 안 까먹었죠? 이거는 뭐 식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항 분포로 넘어가서 이항 분포는 일정한 확률을 가진 사건을 n번 독립적으로 반복할 때 그때 상황을 나타내는 분포가 이항 분포지.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B로 기억하고 있죠. B, n, P 하면 n이 뭐야? n이 몇 번 시도를 했느냐, 횟수, 그지? 몇 번 시도를 했는지 횟수. 그 다음에 P는 뭐야? 한 번 그 일을 시도했을 때, 한 번 시도했을 때 그 일이 성공할 확률. 그래서 요렇게 이항 분포로 나타내고, 그때 좋아. 자, 그때 평균은 NP, 분산은 NPQ,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NPQ 이렇게 나타낸다. 그죠? 기억하고 있죠? 이항 분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조하고 싶은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제 정규 분포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계획이고요. 자,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 요 그래프 이용하는 문제들 있죠. 그렇죠? 그래프 이용해가지고 뭐 미지수 찾고 뭐 넓이 가지고 확률 찾고 이런 문제들인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좀 보면 확률 변수 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그러니까 모든 실수값을 갖는다는 건 하나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나타낼 수 없다. 표로 나타낼 수 없다.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야만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이 연속 확률 변수는 A에서부터 B까지로 정의되어 있을 때 A에서부터 B까지 전체 넓이가 늘 얼마가 돼야 돼요? 요만큼의 넓이가 요게 항상 1을 만족해야 되지, 그지? 요 전체 넓이가 정의된 전체 구간의 넓이가 1이어야 되고, 그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구하세요 하면 요 부분의 넓이가 바로 그 확률이 되는 그런 게 바로 연속 확률 변수였죠. 자,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문제들이 전에도 우리가 공부할 때 완전히 이제 이게 됐다 이런 느낌이 드는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 좀 쉬운 건 맞추고 어려운 거 못 맞추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 먼저 좀 볼게요. 자, 104쪽으로 갑니다. 104쪽. 자, 104쪽으로 가서 필수 유형 5번을 볼게요. 필수 유형 5번. 아마 여러분이 만나봤던 문제일 거예요. 기출 문제니까. 자,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8까지고요.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y는 4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그럼 주르르륵 해가지고 여기가 이쪽에다 놓고 갈게요. 여기가 0이다. 그러면 지금 4가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8이라고 하겠습니다. 0부터 8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니까 이 구간에서 그려지겠죠. 자,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 fx의 모양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 주어진 게 별로 없으니까 fx의 모양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x는 4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정보가 있어. 2부터 4까지의 확률과 6부터 8까지의 확률이 지금 요런 관계를 갖는다. 근데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보면요, 6부터 8까지의 확률이라는 것은 뭐랑 같을 거냐면 0부터 2까지의 확률과 같을 거예요. 왜? 4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그치? 그럼 우리가 그러면 여기다가 중간에 선을 2개 더 넣어보면 좋겠는데, 요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2, 여기가 6 이렇게 잘랐을 때, 그죠? 지금 그러면 요 영역은 요 영역이랑 대칭인 거고, 그 다음에 요 영역은 요 영역이랑 대칭으로 넓이가 같겠죠, 그죠?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 식은 이런 뜻이네. 2부터 4까지의
확률 대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몇 대 몇이라는 뜻이죠, 이거? 요렇게랑 4 곱하기 얘가 같은 거니까. 그치? 이거 3대 4야, 4대 3이야? 4대 3인 거죠, 그죠? 4대 3. 맞지? 그래야지 요렇게 했을 때 4가 붙고 요렇게 했을 때 3이 붙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 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의 비율이 지금 4대 3 비율이다, 이런 말이죠. 넓이의 비율이. 그죠? 그런데 이게 또 4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여기가 4면 요거랑 대칭되는 여기도 뭐야? 여기도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3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첫 번째 구간보다는 두 번째 구간이 약간 넓어졌고 다시 그걸 그대로 대칭시킨 거잖아. 그래서 아주 그냥 단순하게 요런 정도로 그려볼 수 있겠죠.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요 정도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상상을 한다면 우리는 이 전체 구간의 넓이가 1로 정해져 있다는 걸 알잖아. 그러면 전체 넓이가 1인데 이걸 3대 4대 4대 3으로 쪼갠 거잖아요. 그죠? 전체 넓이가 1인데 이거를 3대 4대 4대 3으로 쪼개면 결국은 17분의 3, 17분의 4, 17분의 4, 17분의 3 요런 넓이를 갖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는 17분의 3, 요 부분의 넓이는 17분의 4, 여기도 17분의 4, 여기도 17분의 3 요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꼭 직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곡선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일 단순한 구조를 생각해서 그려본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요 영역의 넓이가 요렇게 될 거라는 건 확실하죠. 그죠? 그래프 모양은 잘 몰라도.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2부터 6까지니까 2부터 6까지니까 답은 뭘까? 17분의 17이 아니구나. 14구나. 그죠? 미안해. 14죠? 14. 그러면 나 14로 바꿀게.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은 14분의 4가 두 개 있으니까 7분의 4인가? 그지? 3번. 이렇게. 근데 이제 얘는 그래프의 직접적인 모양은 알 수는 없고 그냥 그 대칭 관계와 넓이의 비율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죠. 그죠? 약간 특이한 문제였고요. 뒤로 넘겨서 이 문제 한번 가볼까요? 뒤로 넘겨서 17번 105쪽입니다. 105쪽에 17번. 자, 이것 좀 복잡해. 자, 17번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17번은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4까지로 이제 정의가 돼 있어요. 0부터 4까지고 이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을 보면 요거를 어떤 느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냐면 전에도 얘기했는데 약간 그 2차 함수의 표준형을 보는 느낌으로. 그죠? 여러분 2차 함수 표준형 보면은 딱 눈에 띄는 게 무슨 점이죠? 꼭지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도 우리 절대값 씌워져 있는 그래프에 보면 이렇게 V자 모양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V자 모양의 그 뾰족한 지점이 지금 여기서 몇 컴마 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A가 빠졌네. 네. 자, 여기서 지금 뾰족한 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2 컴마 B라는 거예요. 그죠? 2 컴마 B. 그러면 B가 양수인 건 알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2가 있을 거고 여기에 4가 있겠죠. 그러면 B가 양수니까 2, B 뭐 여기쯤에 있다고 합시다. 여기쯤에 이렇게 2, B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V자 모양의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일까요? C자 모양일까요? V자 모양일까요? C자일까 V자일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려면 이 앞에 붙은 숫자가 무슨 수였어야 돼? 양수였어야 돼, 양수. 그러니까 만약에 y는 절대값 x 그냥 이렇게 그리면 얘가 V자 모양의 그래프죠. 얘가 V자 모양. 근데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이렇게 되면은 얘는 V자가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된 모양일 거냐, 그지? 근데 지금 a가 양수인데
앞에 붙은 거는 마이너스 a니까 얘는 지금 앞에 음수를 달고 있는 거죠. 그럼 요렇게 된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지. 요렇게 된 모양. 자, 그렇다고 해서 그래프가 또 너무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여기서 요렇게 요 정도로 그려주겠습니다. 요 정도로. 네, 요런 모양이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점 여기는 지금 이 그래프의 y절편이죠. y절편? y절편이면 x에다가 0 집어넣은 거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지점이겠지, 그치? 여기가. 그리고 여기도 어때요? 정확히 대칭이니까, 그치? 대칭이니까 요 지점도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요렇게 생긴 그래프일 거다 생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얘기를 보니까 k가 0에서부터 2 사이인 실수 k, 그러니까 0부터 2 사이 여기 어딘가에다가 k를 하나 쭉 그었어요. k를 하나 쭉 그으면, 나 그어놓고 생각할까? 자,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얘가 x는 k라고 합시다. 자, k 이렇게 그었는데, 그러면 이 k를 기준으로 해서 0에서부터 k까지와 k에서부터 2까지, 그러면 이쪽 영역의 넓이와 이쪽 영역의 넓이를 말하는 거죠, 그쵸? 자, 이 두 영역의 넓이의 곱이 가장 커지는 순간의 k 값이 4분의 5래요. 그리고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요 k가 지금, 자, 얘가 지금 여기 그어진 데를 4분의 5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얘를 4분의 5라고 가정하면 그때 이 빨간 넓이와 초록 넓이의 곱이 가장 커진대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빨간 넓이를 우리가 그냥 뭐 s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초록 넓이는 2분의 1 마이너스 s입니다. 맞죠? 왜냐면 얘는 지금 요 2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0부터 2까지의 넓이는 2분의 1로 고정이란 말이지, 그치? 그럼 여기는 2분의 1 마이너스 s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딱 느낌 오죠? s랑 2분의 1 마이너스 s를 곱한 게 최대가 되려면 딱 2분의 1에 얼만큼씩 가지면 돼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a 플러스 b가 예를 들어 10인데 그때 a 곱하기 b가 최대가 된다 그러면 a, b가 각각 얼마면 되지? 5 오면 그게 최대예요. 5. 그치? 그러니까 더해가지고 합이 일정할 때 그걸 반반으로 쪼개서 곱한 것이 곱이 제일 큰 순간이에요, 늘.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0과 2분의 1을 지나가면서 위로 블록한 그래프거든. 그럼 최대가 되는 순간은 당연히 한가운데 4분의 1인 지점이죠, 그죠? 그래서 S가 4분의 1이 돼야 여기도 4분의 1이 되면서 반반 가져가게 되지, 그치? 그때가 곱이 제일 크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쪽 영역의 넓이, 그러니까 S라고 표현한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2분의 1이구나. 그러면 그 옆에도 당연히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2분의 1이라는 넓이를 가르는 라인이 지금 4분의 5라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4분의 5까지의 넓이도 2분의 1이고 4분의 5부터 2까지의 넓이도 2분의 1이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을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고,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계산을 통해서 A랑 B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 B 두 개를 찾아야 되니까 A, B에 대해서 조건을 두 개를 뽑아오면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조건은 이걸로 볼까요? 그냥 요렇게 생긴 사다리꼴 있죠.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지금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맞죠? 2분의 1. 그지? 그럼 요걸 그대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B인 거고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요거죠. 요거고,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2인 거죠. 그래서 요 지금 요렇게 생긴 사다리꼴,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얘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서 얘가 2분의 1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죠? 조금 지우고. 자, 그러면은 요 식을 좀 정리하면 2분의 1, 2분의 1 날려버리고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2a 플러스 2b니까 그대로 써놓을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2b가 지금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쪽에 있던 2가 넘어가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 요렇게 생긴 거 요거 좀 작은 사다리꼴 그치? 요 녀석이 요렇게 생긴 요 녀석의 넓이가 자 지금 보면 여기가 윗변인 건 알겠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윗변인 건 알겠고 아랫변의 길이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요 길이가 이제 필요한데 요 길이는 k가 4분의 5 그러니까 4분의 5라는 라인에서의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요 식에다가 x자리에 그냥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4분의 5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여기다가 4분의 5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4분의 5에서 2 뺐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플러스로 바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b가 되나? 4분의 3a 플러스 b가 되나? 요게 지금 요 부분의 길이가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마이너스 4분의 3a 플러스 b가 되고요. 거기다가 곱하기 높이는 또 얼마야? 요만큼이니까 그지? 요 길이는 뭐야? 4분의 5죠. 4분의 5 그리고 또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그렇게 하면은 이거 아까 잘못 썼구나. 그러네. 이런 거는 실시간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더라. 이렇게 그죠? 2분의 1을 반반 자른 거니까. 자, 그러면 요것이 지금 4분의 1이 돼야 되는 요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여기 4부터 일단 지울게요. 여기 4랑 여기 4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은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4분의 11a 플러스 2b죠. 2b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렇게 둘이 하면 2분의 5잖아. 근데 이거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 이렇게. 자, 그럼 뭐 분수를 뭐 없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2b, 2가 똑같으니까 빼버릴게요. 둘 뺄게요. 얘에서 얘를 빼버려. 이렇게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4분의 11a니까 4분의 3a인가? 얘에서 얘를 뺐을 때 그죠? 그리고 2b, 2b 없어지고 2분의 1에서 5분의 1을 빼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5에서 10분의 4를 빼는 거잖아. 그럼 10분의 1이죠?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은 3분의 4 곱해주면은 얼마야? 30분의 4니까 15분의 2가 되겠네. 그죠? A가 분수가 많으니까 계산이 그지? A가 5분의 2, 15분의 2 그럼 B는 얼마야? B는? A가 15분의 2고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B는 몇일까? A가 15분의 2니까 얘가 마이너스 15분의 4 플러스 2B가 2분의 1 그러면 2B가 얼마니? 30분의 15에서 30분의 8을 더하나? 30분의 23인가? 맞나요? 30분의 23 2B가 30분의 23 그럼 B는 60분의 23? 이렇게 되죠. 맞죠? 그죠? 네, 그러면 A랑 B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A랑 B를 더하면 60분의 8에다가 60분의 23을 더하니까 60분의 31이 되겠네요. 그죠? 60분의 31. 네. 그래서 답은 얼마야? 91 이렇게 되겠죠? 91. 그쵸? 네. 이제 계산이 이제 조금 뭐 지저분한 거는 그런 거고 이 그림에서 이제 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요 내용을 요렇게만 풀고 넘어가기가 좀 아쉬워가지고요. 요 지금 이 문제들, 요 유형의 문제들, 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문제들만 4문제 정도 가져왔거든요. 수특에 있는 문제들이랑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랑 그래서 4문제 정도만 우리 추가적으로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그때 0에서부터 a까지의 값은 이랬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당연히 그래프로 표현을 해야 우리가 뭔가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요 놈의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볼게.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뭐 1, 여기가 2 이렇게 보면은 자, 지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3분의 1x 플러스 a죠. 그죠? 3분의 1x 플러스 a.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래프고요. a가 양수겠죠. a가 양수여야 됩니다. a가 음수면은 그래프가 이제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a는 양수일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x니까 a를 여기쯤에다 찍으면 여기쯤 a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프, 기울기가 3분의 1 정도 되는 이런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 사이, 0에서부터 1 사이에서는 a가 그냥 쭉 유지되는 거예요. 상수니까 쭉 유지돼, 그치? 그러면 자, 여기서 쭉 이렇게 같은 높이로 a가 유지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그러다가 1부터 2 사이에서는 요거 지금 잘 봐야 되는데 요거는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그 뒤에 붙어있는 숫자는 어떤 뜻이냐면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요 식에다가 지금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요거랑 이렇게 사라지고 그냥 a만 남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1,a에서 출발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올라왔던 그 각도만큼 그대로 어떻게 되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 부분 요 지점과 요 지점은 높이가 어떨까요? 똑같을 겁니다. 그죠? 똑같다는 것은 집어넣어보면 확인할 수 있죠. 여기 x자리에다 마이너스 집어넣어보고 여기 x자리에다 2 집어넣어보면 결국 같은 값이 나오죠. 그죠? 그 같은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나? 그지? 여기도 지금 2 집어넣어보면은 똑같이 나오죠. 여기도 a 마이너스 3분의 1 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 지점의 높이가 그래서 요렇게 생긴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0에서부터 a까지의 값은 일단 그럼 여기서 a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겠지. 그치? 자, a를 찾기 위해서 요 놈을 요렇게 좀 잘라볼까요? 띠리리리리리 선을 그어볼까? 그러면 이 빨간 점선의 아랫부분은 그냥 무슨 도형이에요? 아랫부분은 그냥 직사각형이죠. 윗부분은 뭐고? 윗부분은 사다리꼴이고, 그쵸? 그럼 밑에 있는 직사각형이랑 위에 붙어있는 사다리꼴이랑 이거를 합치면 넓이가 몇이 된다? 확률 밀도 함수니까 전체 넓이 얼마? 1 돼야지, 그치? 네, 그 조건을 이용해서 a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아래에 있는 요 놈부터 볼게요. 요 사각형은 가로가 얼마니? 얘의 넓이는 가로가 3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로는 좀 전에 구해놓은 a-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 초록색 부분의 넓이는 3a-1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사다리꼴 갈게요. 사다리꼴은 자,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 요 녀석은 혜지야 윗변이 얼마고 아랫변이 얼마야? 윗변이 얼마? 윗변 요거 1 더하기 아랫변은 3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고 자 곱하기 높이를 할 건데 높이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길이잖아요. 그지?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가 a인데
여기가 a 빼기 3분의 1이잖아. 그럼 요 길이가 그대로 얼마예요?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3분의 1. 여기다 곱하기 3분의 1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은 이 전체 넓이가 얼마야? 3분의 2. 그러면 이렇게 둘이 합쳐가지고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요 부분이 3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치? 요 부분이 3분의 1이 되려면 넘기면은 3분의 4잖아. 3a가 3분의 4니까 a는 뭐야? 9분의 4가 되겠네, 그치? 9분의 4. 그쵸? 그래서 a 값이 9분의 4라고 나오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넓이는 0부터 9분의 4까지의 확률이죠. 자, 0부터 9분의 4. 0부터 9분의 4면은 9분의 4가 지금 0에서부터 1 사이에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닌가? 그죠? 9분의 4면은 뭐 여기쯤에서 이제 이렇게 잘라질 거 아니야. 9분의 4. 그럼 우리는 요만큼의 넓이를 최종적인 답으로 쓰면 되죠.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요 빨간 빗금친 부분은 가로의 길이가 9분의 4고요. 세로의 길이가 a인 직사각형이잖아요. 근데 a 값이 곧 9분의 4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빨간 부분의 넓이는 그냥 9분의 4 곱하기 9분의 4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9분의 4 곱하기 9분의 4. 그럼 답은 뭐예요? 4번이죠. 그죠? 4번. 네. 이런 식으로 직선 그 그래프를 잘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그 밑에 75쪽에 1번하고 2번 자,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접속해 있는 사람들도 요거 화면 보고 1번하고 2번 두 문제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1번 문제는 답이 3번이죠. 그죠? 1번은 답이 3번이고요. 2번은 답이 얼마인가요? 2번의 답은 5번. 그렇죠. 5번. 자, 2번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우리가 0부터 2까지 요 녀석의 그래프를 좀 그릴 건데 일단 AX라는 그래프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프죠? 0,0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프죠. 그래서 우리가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 그럼 원점을 지나가면서 1,a를 지나갈 테니까 뭐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a를 하나 그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그지? 요게 0부터 1 사이의 그래프일 거고, 그 다음에 1부터 2 사이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a잖아. 그지?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그렸던 이 AX의 그래프에 비해서 일단 방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에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꺾였죠. 꺾였고 그 내려가는 그 경사도가 아까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2분의 1이 붙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려지는 그래프는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지 못하고 절반밖에 못 내려오는 거죠. 여기까지밖에. 요렇게, 그치?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추측해 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지점의 좌표를 생각해 봐도 돼요. 이 지점의 좌표. 이 지점의 좌표는 x자리에 2 집어넣은 거니까 x자리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에다가 이렇게 한 거니까 2분의 1a 이렇게 되거든. 2분의 1a. 그죠? 그러니까 이 a라는 지점의 딱 중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지.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인데 어쨌든 a 값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긴 이 도형의 넓이가 1이라는 걸 활용해야 되겠죠. 자, 이 왼쪽 부분부터 표현해 보면 왼쪽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a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고 여기 길이는 2분의 1a고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1이니까 그치?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a 플러스 2분의 1a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분의 3a가 되나? 맞죠? 4분의 3a 여기가 4분의 3a.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놈과 요 놈을 더해서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값이 얼마 나와요? 2분의 1 나와? 얼마?
5분의 4, a가 5분의 4. 자, a가 5분의 4 나온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넓이 2분의 1부터 2까지의 넓이를 원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래프 봤을 때 이걸 구하는 게 편하겠니? 반대를 구하는 게 편하겠니? 반대를 구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죠? 반대를 구해가지고 1에서 빼면 되잖아, 그지? 이 부분의 넓이란 1에서 0부터 2분의 1까지의 넓이를 뺀 것과 같겠지.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 2분의 1a가 5분의 4니까 요게 지금 5분의 2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5분의 2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중간에 2분의 1 지점에서 또 끊으면 2분의 1에서 끊어가지고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이 녀석의 넓이는 이 5분의 2짜리 삼각형 넓이에 몇 분의 몇이죠 무조건? 4분의 1짜리죠. 그죠? 왜? 닮은 비가 2대 1이니까 넓이 비는 4대 1이잖아. 그래서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5분의 2에다가 4분의 1 곱해가지고 10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것 빼고 다가 답이잖아. 이것 빼고 다 답은 5번이 되겠죠. 그쵸? 자,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뒷장에 넘겨보시면 뒷장에 있는 문제가 이제 작년 수능 문제예요. 작년 수능 문제 29번입니다. 29번. 자, 요것도 한번 풀 시간을 잠깐 줘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29번. 조금 난이도가 있어. 이게 29번 문제가 이런 단원에서 나오는 일이 흔치 않은데 작년에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풀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을 좀 잘 해줘야 돼. 이 fx랑 gx를 더해가지고 k라는 상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fx와 gx를 더한 것은 계속 일정하다 이 말이잖아. 그지? 일정해.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fx가 0부터 3이라는 구간에서는 fx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럼 이 구간에서 gx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감소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3부터 5까지는 fx가 그대로 유지되잖아. 그럼 gx도 그대로 유지될 거고, 이 끝에 구간에서는 fx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gx는 증가하고 있겠죠. 그래야지 이게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는 이런 모양일 거예요. 아마 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감소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얘가 유지가 되니까 얘도 그럼 유지가 될 거고, 얘가 내려오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가장 처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프의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지. 만약에 이 파란 그래프를 우리가 그대로 그냥 gx로 받아들이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fx만 지금 확률 밀도 함수인 게 아니라 gx도 확률 밀도 함수죠. 0부터 6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는 확률 밀도 함수잖아. 그러면 얘도 0부터 6까지의 넓이가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넓이가 1이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오죠. 그쵸? 그럼 무슨 뜻이야? 이런 모양의 그래프이기는 한데 요게 이 상태보다 약간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올라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러면 자, K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4분의 1보다 약간 높은 지점에 K가 있을 거예요. 여기쯤에다가 K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K를 잡고 그러면 이제 좀 전에 그렸던 그 그래프의 모양을 그대로 다시 그려보는 거야. 자, K부터 시작해가지고 0부터 3까지 구간에서는 이렇게 감소를 하고, 그러다가 3에서부터 5까지 구간에서는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5에서부터 6까지 구간에서는 다시 증가를 해가지고 결국 얘가 아까 전에 그 K 이 자리로 다시, 그치, 여기 딱 돌아오겠죠. 이렇게 딱 맞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네,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이제 gx의 그래프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 k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계산을 좀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하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네, 여러분 적분 다 배웠으니까 0부터 6까지 fx 적분하면 뭘까요? (0부터 6까지) 이거 뭐 계산해야 돼 이거? 당연히 얼마야 이거? 1이죠. 그죠? 그러면 0부터 6까지 gx를 적분해도 어때요? 당연히 1이겠죠. 둘 다 확률 밀도 함수니까. 그치?
그러면은 fx 더하기 gx를 0부터 6까지 적분하면 얼마겠어? 2가 돼야 되죠. 그죠? 근데 fx 더하기 gx 이게 곧 뭐예요? 이게 곧 k 아니야, 그지? 그럼 다시 말하면은 0부터 6까지 k를 dx 하면 이게 2란 얘기죠. 근데 k라는 건 그냥 상수 아니야, 그죠? 상수. 그러니까 내가 0부터 6까지 0부터 6까지 자 k라는 상수를 그럼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래프가. 그지? 그럼 요거를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적분을 시켜버리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2가 나온다 이런 뜻 아닌가? 그러면 k 값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k는 몇이야? 12분의 1인가? 3분의 1이죠, 그죠? 3분의 1 맞니? 그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2가 되려면 요 길이가 3분의 1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k가 3분의 1이라는 것을 좀 더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못했다면 여기 아까 그려놓은 그래프 있잖아요. 이제 요 그래프를 가지고 여기 사다리꼴 넓이, 여기 직사각형 넓이, 여기 사다리꼴 넓이를 다 더하면 1이 된다. 그렇게 해서 k를 찾아야 되는 거고. 자, 어쨌거나 우리는 k가 3분의 1이라는 걸 발견했으니까 자, 여기를 그러면 3분의 1로 바꿔주시고 그 문제에서 물어본 요것도요. k가 3분의 1이니까 p 2부터 5까지가 되겠네, 그지? 2부터 5까지의 확률, 요걸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린 요 파란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니까 2면은 여기가 지금 1이 있을 거고 여기가 2가 있을 건데 그럼 2에서 이렇게 띠리리리리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요 지점부터 해서 요 지점부터 해가지고 5까지니까 여기까지니까 자 사다리꼴 넓이 하나 구하고 직사각형 넓이 하나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여기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 라인은 얼마일까요, 이거? 요 지점이 여기가 지금 3분의 1이고 3분의 1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내려온 길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겠다. k가 지금 3분의 1이니까 fx와 gx는 늘 더하면 3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지점에서는 fx의 값이 계속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 그러면 요 놈은 4분의 1에서 아니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뺀 거겠죠. 그죠? 그럼 요 지점 얼마예요? 12분의 1이겠지.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지금 12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2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요거죠. 그럼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란 사각형의 넓이는 6분의 1인 거 구했고 그럼 이제 그 옆에 요 부분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생각해 볼 건데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12분의 1인 건 이미 알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만 알면 되죠. 여기. 자, 근데 여기 길이를 찾는 것도 이걸 좀 이용을 해봅시다. 이 빨간 부분의 길이라는 것은 2라는 지점에서의 gx의 함수값이니까 g2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 g2. 근데 g2는 k에서 k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서 f2를 뺀 거죠. 그쵸? f2랑 g2랑 더하면 3분의 1일 거니까. 자, 그런데 f2는 뭐냐면 f2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직선이란 말이죠. 그럼 얘가 3 집어넣었을 때 4분의 1이니까 1 집어넣었을 때는 얼마였을까? 1 집어넣었을 때 이때는 4분의 1에 3분의 1만큼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3등분 될 테니까. 그죠? 그러면 요 지점이 뭐가 되냐면 12분의 1이겠죠. 그죠? 그 다음 칸이 12분의 2일 거고 그 다음 칸이 12분의 3이겠죠. 그러면 F2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12분의 2가 되는 거지. 그치?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찾는 G2는 3분의 1에서 6분의 1을 뺀 거니까 다시 얼마야? 또 6분의 1이죠. 6분의 1. 그치? G2는 6분의 1. 그러니까 6분의 1. 자, 그러면 결국 이 빨간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아랫변 윗변이 12분의 1과 6분의 1인 거죠. 그죠?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1이고 사다리꼴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둘이 더하면은 4분의 1이니까 8분의 1 되나 요게? 8분의 1. 그죠? 그래서 우리는 6분의 1과 8분의 1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더하면 얼마예요? 둘이 이렇게 더하면은 24분의 7 나오나? 그죠? 24분의 7 이렇게 되고 답은 3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K 값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든 계산할 수 있어요. K 값을 우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K 값을 찾는 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통계 앞부분에 이제 다른 문제들도 이렇게 같이 풀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문제만 좀 풀어보고 오늘 진도는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 완성 100쪽으로 가볼게요. 100쪽에서 한 문제만 풀고 마칠게. 100쪽. 자, 이제 여기는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던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관한 문제들이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2번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 주사위 3개와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주사위의 개수와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주사위 3개랑 동전 3개를 던져가지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주사위의 개수. 그럼 이 주사위의 개수는 0개일 수도 있고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겠죠.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 이것도 0개일 수도 있고 1개, 2개, 3개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둘을 합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합한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의 x라는 확률 변수는 최소 얼마부터 최대 얼마까지 가질 수 있겠니? 최소는 0일 수 있죠. 그죠? 3의 배수도 하나도 안 나오고 앞면도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얼마까지 갈까요? 최대 6까지 갈 수 있지 않나? 그죠? 3의 배수도 3개 나오고 앞면도 3개 나오고 그럼 6까지 갈 수 있겠죠. 자, 그럼 0부터 6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야, x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이 이제 요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놈의 값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 그러면은 절대값 씌워가지고 1보다 큰 거니까 x-5가 진짜로 1 이상이거나 아니면 x-5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5 넘기면 p x가 6 이상이거나 또는 여기서는 p x가 4 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생각해보면은 거의 다 들어가네. 그죠? 여기서 0, 1, 2, 3, 4 들어가고 여기서 6 들어가니까 결국 이거는 뭐만 빼고 전부야? 5만 빼고 전부야. 그래서 이거는 1 빼기 p x가 5일 때 이렇게 그냥 정의해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가지 구할 필요 없이 자, x가 5일 때의 확률만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네. 그죠? 자, 그럼 x가 5면 자, 여기 이제 5가 있다라고 한다면 5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어떻게 두 가지냐면 주사위에서 3의 배수가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동전에서 앞면이 3번 나오면 그죠? 이렇게 하면 합이 5가 되겠죠. 자, 또는 반대로 바꿔서 자, 주사위에서 3의 배수가 몇 번 나오고 3의 배수가 3번 나오고 동전의 앞면이 몇 번? 2번 나오면 역시 또 합이 5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각각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사위에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그 한 번만 딱 생각하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3분의 1이잖아. 그런데 3번을 시도해서 주사위를 3개 던졌으니까
3번을 시도해서 3의 배수가 2번 나왔다. 뭘로 계산해야 돼? 주사위를 3번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2번 나왔다. 뭘로 계산해야 돼? 이항분포로 계산해야 돼? 독립시행으로 계산해야죠. 그죠? 3번 던져서, 자, 3번 던져서 그 중에 2번 성공했어. 성공할 확률 3분의 1, 얘가 2번. 실패할 확률 3분의 2, 얘가 1번. 이렇게 써야죠. 자, 그 다음에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3번 나왔다. 뭐 이것도 독립시행이긴 한데, 사실 동전 3번 던져서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죠. 그죠? 이건 뭐 굳이 독립시행 안 써도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주사위를 3번 던져가지고 3C 3이죠. 3분의 1이 3번 일어났다. 이게 볼 수 있고. 자,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뭐죠? 이것도 독립시행으로 쓸까? 자, 3번을 시도했는데 앞면이 2번 나왔어. 근데 앞면 나올 확률이든 뒷면 나올 확률이든 똑같이 2분의 1이야.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앞에 것부터 계산하면은 얘가 3 하나 지우면 되니까 요 3C가 3하고 지워지니까 9분의 2 곱하기 8분의 1인가? 72분의 1인가요? 그죠? 자, 두 번째 거는 얘가 27분의 1이고 얘는 8분의 3이네요. 27분의 1에다가 27분의 1 곱하기 8분의 3. 그러면은 얘도 이렇게 지워지면은 이렇게 되나? 얘도 72분의 1인가? 아닌가? 3 8분의 3 얘는 27분의 1 맞나? 요게 3 지워졌고 9분의 2. 아, 여기가 2가 빠졌구나. 요거구나. 그죠? 98 72분의 그죠? 72분의 2죠. 그럼 72분의 2에다가 얘는 72분의 1이니까 둘이 더하면 72분의 3이네요. 그러면 24분의 1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의 6건이었으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되겠네, 그지? 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그 7번 문제 풀었고요.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 한 3문제 정도 더 풀어줄 거고, 요 수능 완성에서는 일단 105쪽까지 한번 풀어와 봅시다. 수능 완성에서는 105쪽까지 한번 풀어와 보시고, 요 105쪽까지 문제들 중에서 한 3문제 정도는 내가 추가적으로 좀 더 다음 시간에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험지를 줄 건데 시험지를 지금 뽑아야 되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진도는 여기까지.